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마지막 8주 차는 문제 평균이 61.1이네요. 네. 제 의도한 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높아가지고 그 문제 조금씩 비트는 문제들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번 문제부터 해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담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2번 지문 보시면요.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2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보시니까 선박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현재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표를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자,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 바로 과세표준 되는 거지 공정시장가표를 곱한다? 안 곱한다 그랬습니다. 선박항공기는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표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틀렸고 1번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현재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에? 60% 곱한 금액이고 3번 보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 안에 수지하는 그 소유자의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그죠, 여러분? 자,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연히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4번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각각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분리 과세 대상 토지. 5번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냐고 개별 재산별로 각각 과세한다. 그래서 이 지문들이 지금 인세, 물세 그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에 자,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 과세하고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들은 물건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 알고 있는지 묻고 있었고요. 2번 정답이고요. 1번은 잘 맞췄는데 2번 문제부터 또 좀 틀리기 시작했는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다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2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네?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판금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는 납세무자고요. 3번 지문이요. 요약집 68페이지 참조고 3번 지문.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납세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가 합한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과세표준 결정 시에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이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잖아요. 몇 프로? 80% 곱해야지. 그래서 안 곱해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반드시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뭘 곱하는 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곱해서 틀렸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안 곱해 틀렸고 4번 봅니다. 종합 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재산세 과세 기준은 항상 같죠? 6월 1일로 똑같고 6월 1일. 자, 그 다음에 5번 납세지 관할 과세권자로부터 종부세 납세 고의서를 받은 납세무자의 경우에도 종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죠? 종부세는 원칙은 부가가세하는데 납세무자 고의서 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많이 틀리셨는데 이렇게 저기 하시고 실수하지 말라고 근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는데 틀리면서 이제 실수하지 않으시면 되고 3번 문제 봅니다. 3번 많이 틀렸는데요. 3번도 고자인 갑은 자 1세대 1주택자에다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2018년도에 국내 소지하는 주택 보유가 공정률 80%고 자 1번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8천만 원이다. 자 1세대 1주택자라잖아요. 그래서 단독명의죠. 그럼 단독소유 1세대 1주택자니까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한금액에서 얼마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여기서 6억 공제하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9억, 이제 시험 같으면은 9억 공제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같으면 실전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몇 프로? 80% 곱하고.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다? 8천만 원이잖아요. 8천만 원.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8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갑이 만약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장 제외고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여튼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특별하게 취급해? 취득세에서만 취득할 때만 중과세하지 재산세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별장 제외고 고급주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한다니까요. 대상이 됩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자, 3번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별장이라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에서 주택에서 별장은 제외고 고급주택은 포함이고요. 자, 맞고 4번 봅니다.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보유기한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2주택자 한다고 1주택자는 보유기한별 공제 몇 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보였을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 20% 세액공제. 자, 10년 이상이면 40% 세액공제 주죠. 60세 이상자는 연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3년 아니고 5년 이상 보여. 맞고. 5번 집은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5번 집은 요약집 70페이지 참조고 납부기간은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아까 내가 수업시간에 정규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 재산세랑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무조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잖아요. 무조건. 재산세가 이렇게 주택분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이지.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틀렸습니다. 4번 문제 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용 문제 같은 거 조금씩 응용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이런 걸 조금 응용하면 틀리는데, 이런 것도 적응을 이제 하셔야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 범위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문제입니다. 자, 재산세에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제외예요? 아닙니다.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죠. 그래서 지적공부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제외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집은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4페이지 참조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및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죠? 신탁토지하고 수탁자 고유토지를 왜 합산해요? 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갑이라는 위탁자가 A 토지 신탁에 따르면 A와 A 위탁자별로는 합산하는데 수탁자 고유토지와는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원래 합산과세하는데 자, 수탁자 고유토지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정답이고 3번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부속 토지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말한다. 그래요? 항상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그죠? 항상 부속 토지 포함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 여러분, 그래서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 과세 대상의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겸용된다. 일구 건물 겸용 중 대상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50%.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은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 100분의 50 이상이면 일구 건물은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일구 건물 50% 기억해야 합니다. 주거용 상면적 50%. 일동 건물이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우리 자 정리해드렸습니다. 요약집에서도. 그래서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보면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일동 건물이 건물 한 개동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된다.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면적 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죠. 면적 비례 주거만.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주택면이 크더라도 근데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고 일구 건물은 50%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 자 사용 면적이 주거용 사용 면적이 자 100분의 50 이상이면 요거 50%만 돼도 요 일구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한다? 50%.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 나오면 50% 기억하시고 주거용 사용 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일동 건물 나오면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뭘 기억하고 주거분만 주택이고 면적 비례 주거만이요.
아셨죠, 여러분?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 비례, 주거만.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분만 주택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4번도 틀렸습니다. 이건 1동해 건물관에 관한 설명으로 맞고요. 1구 건물 아니고. 5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아니죠, 여러분들? 다가구주택은 매 독립하여 구기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1구에 들어보면 틀렸잖아요.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기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에 들어본다. 그래서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에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양도득세라든가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국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에 들어보고요. 양도세 같으면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에 들어보고. 자, 그래서 국세에서는 전체를 하나에 들어보고,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전체를 1구에 들어보면 틀렸습니다. 뒷동네는 맞아요.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입니다. 뒷동네는 맞고 앞동네가 틀렸습니다. 5번 질문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4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5번 문제 보시면,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시면 잘 맞히셨는데 다음은 재산세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질문 공유재산의 경우에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에 봐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맞고요. 2번 지문은 요약집 56페이지 참조인데요. 요약집 56페이지 참조인데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기재된 장부가액을 재산세 과세에 필요한다. 또 나왔네. 자, 법인 소유, 개인 소유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세는 무엇으로 기준으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게 토지 건축물 주택이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도 곱하는 거고요. 과세평 결정 시에. 어떻게간에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 틀렸습니다.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국가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항상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재산세 고유산정당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그죠? 납부월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도 할 수 있고요. 5번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의 고지서로 발부하되 토지 이외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하여 각 한 장 또는 물건별로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요약집에 넣었지만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알아두시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약집 56페이지 참조입니다. 6번 문제 잘 맞히셨는데, 자,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과 선박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재산세 과세 표준 결정 여기 보세요. 시가 표준액이 개별 주택 가격이 공동주택 가격 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인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은 바로 1억 원이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예요? 60%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 여기 과세 표준되고,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자, 얘네들은 시가 표준액이 1억이면 아까도 나왔지만 문제 공정시장 가액비로 곱해요 안 곱해요? 안 곱해요. 바로 그냥 시가 표준액이 요거. 자, 시가 표준액 1억이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되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할 수 있으셔야죠.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도 다 잘 맞히셨기 때문에 틀리신 분이 계시지만 한번 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기출 문제죠, 이거.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방세법상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는데, 자, 과세표준금액 5천만 원인 종합합산대상토지, 과세표준이 2억 원인 별도합산대상토지. 자, 그러면 세율은 별도보다는 종합합산대상토지 세율이 높죠? 별도가 낮고. 별도보다는 뭐가 낮아요? 조율분리. 분리대상 토지가 낮잖아요, 조율분리가. 그랬을 때 과세표준금액이 20억 원인 분리대상 목장용지. 자, 그 다음에 목장 007%, 0.07%,
007 빵이사에서 007%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얘네들이 0.07%잖아요. 과세입주금이 6천만 원 주택이면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초과준세율이고요. 6천만 원이면 0.1% 건데 일단 제일 낮은 건 목장이 제일 낮잖아요. 0.07%가. 007%가 무조건 제일 낮아요. 그 다음에 5번 과세입주금 금액이 10억 원이 불리상 공장. 공장 용지는 공장 뭐예요? 빵 2%, 0.2%잖아요. 제일 낮은 건 뭐예요? 네? 목장이죠. 여러분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여기 보세요. 자, 토지 중에서는 저율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제일 낮고 토지 중에서는 그 다음에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대상 토지가 세율이 높고 그 다음에 별도보다는 종합합산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토지 중에서는 고율분리대상 토지 세율이 제일 높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토지 세율인데 토지의 세율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토지 세율을 정리해보면 자, 고율분리는 몇 프로 고율분리예요? 4%예요. 어떤 게 고율분리상 토지냐 그러면 자, 얘네들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고요.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저율분리인데 우리 저율분리 그러면 저율분리는 어떻게 나눠지냐 또 자, 007% 저율분리상 토지하고 빵 2% 저율분리로 나눠지는데 007%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이냐. 얘네들 007%고 빵 2%는 공장, 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제일 낮은 것은 007% 농지 목장 임야가 토지 중에서 제일 낮고 전체에서 재산세 전체에서 제일 낮아요. 007%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관해서는 이런 식으로 토지 세율을 정리하시고 토지 세율 이거잖아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뭐 정리해봐요. 주택에 대한 세율. 건축물 세율은 우리가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인데 025, 05, 그 다음에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거였고 건축물은 그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세율은 이거였고 그래서 건축물은 025% 어떤 게 있다고요?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이요.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장, 이런 건축물. 그 다음에 125세 편세 5배는 과밀업재건용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이거였잖아요. 신증설 시. 자,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 재산 건축물, 그래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용 건축물. 자,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불러서 건축물 어떻게 외운다고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뭐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 이렇게 위치로 하나하나 외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또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저 주택에 대한 세율을 볼까요? 주택은 뭐?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요? 4% 비례세율이고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고급 주택 포함해서 자, 고급주택 포함해서 0104, 0.1에서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준세율이고 4단계,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자, 이거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것은 사실은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 최고 높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것은 007% 토지 경우에 농지 목장 임야가 세율 제일 낮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낮고. 세율이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올라라 고급 선박이 5%고 고급 선박 없을 때는 이게 4%가 최고 높아요. 예? 자, 4%가 최고 높고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세율 골라라, 낮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올 때 이런 것들 대비하시고요. 자, 어떻든 간에 이게 3번 정답이었습니다. 007빵 이사만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007%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8번 문제를 많이 들렸어요.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인데 요거 우리 배운 지 꽤 되니까 이제 그죠? 양도소득세 할 때는 좀 알겠는데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또 조금 응용해서 냈더니 다 까먹고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8번 문제 몇 번의 정답입니까? 8번 몇 번의 정답이에요? 네? 자, 찍어보세요. 5번도 있고 2번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고유자 갑이
2012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한 가격이 3억 원이었고 당시에 갑의 배우자 을에게 2016년 3월 5일자로 증여했어요. 해당 증여받을 당시에 시가 8억 원이었고 증여받을 당시 가격이 을이 이제 증여받아서 2018년 5월 20일에 해당 건물을 갑을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10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해당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양됐어요? 5년 내양됐습니다. 이월과세 특례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양도세 납세음자는 갑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월과세 특례가 나오면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직계 전미소거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나오면 항상 증여자,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갑을병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양돼? 5년 내양도 하면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데 자 누가 양도소득세 납세음자가 된다? 수증자. 근데 취득가격이나 취득시인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 증여자. 자 일단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양도세 납세음자는 누구라고요? 을입니다. 수증자 을이고 그 다음에 2번 장기 포유 통지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데 취득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취득시기, 보유기간은 다 언제부터 시작해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월 20일부터 보유기간이 계산됩니다. 2018년 5월 20일까지. 그러면 장기 포유통지는 몇 년 이상 보유자 받을 수 있어? 3년 이상.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2012년에서 2018년 5월 20일이니까 지금 보유한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이죠? 그러니까 3, 6, 18%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3번 양도 당시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양도책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3억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원래 양도 당시 여기 보셔야 되는데 양도 당시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당시에 혼인관계가 둘이 소멸된 경우에 특례 적용한다 그랬지 안 한다 그랬어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 특례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혼신고 제출한다 그랬잖아요. 법원 가가지고.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된 특례를 적용해요. 근데 문제는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특례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특례 적용 안 하면 자 지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이 3억에 취득했고 증여받을 당시에 지금 얼마라고 돼 있어요? 8억 원에 증여했다고 그랬나요? 증여받을 당시 가격은 얼마예요? 자 8억 원이고 그 다음에 10억에 양도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월과세 특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 안 해. 특례 적용 안 하니까 특례 적용한다 그러면 3억을 취득가격으로 하지만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증여받은 당시 가격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예? 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취득가격은 3억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 8억 원. 증여받을 당시 가격이 돼야 되고 8억 원이 돼야 되고. 4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 자, 원래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월과세가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다 까먹었구나 여러분들.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또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세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책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 원이다. 자,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이월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에 속한 이월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고 또 증여받아서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내우주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수용으로 양도할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해요. 또 특이하다고 그랬죠? 재작년에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특례 적용 안 하니까 취득가격은 어떤 거로 해야 돼? 증여받은 당시 가격 8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특례 적용하면은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인데 특례 적용하지 않으니까 양도 가격은 10억이고 취득 가격은 얼마? 8억 원. 증여받을 당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5번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1세를 택인 고가주택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니까 취득가격은 증여받을 당시 가격 8억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이율과세 특례 잊을만 할 때 다시 한번 상기해 놓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많이 틀렸어요. 예. 자,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4번 지문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아까 8번 문제는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요. 8번 문제는 요약집 98에서 99페이지 참조고 9번 문제 4번 지문은 요약집 57페이지 참조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 봅니다. 4번 지문 주택을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각각 세율 중이에요. 이제 항상 주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과 토지 어떻게 합니까?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하나로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인 공동으로 소유하든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구분한 틀렸습니다. 또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각각도 틀렸어요. 구분한 땡 합산한이어야 되고 또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이 아니라 이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개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지문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과세일년제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공정시설 곱하여 산정하거든요. 여러분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의 비율 시가편액의 몇 프로? 60%. 그죠 여러분? 별장이든 뭐든 60%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등이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에 불가하다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정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를 가감하고 가감 조항 세율을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당연도만. 맞습니다. 3번 국가로부터 취득한 재산의 과세 표준도 뭘 기준으로 과표가 결정돼요? 시가편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틀리고 5번 주택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세부담사 간선 몇 프로입니까? 3억 원 이하 105% 주택은 3억 원 이하 세부담사 간선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면 130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요약집 57페이지 참조고요.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요. 1번 지문 요약집 56페이지 참조고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과세일년제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표를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자, X잖아요, 여러분들. 자, 공정시장 곱하는 애들이 재산세에서 또 있잖아요. 어떤 거? 건축물도.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가 시가편액에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자, 그래서 건축물이 빠져서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요. 기출지문입니다, 이건. 1번 정답.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2번 지자체가 유료로 1년 이상 고용 또는 공공이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맞습니다. 3번 시장군수는 과세 대상에 누락으로 인해서 임의부관세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수시분 맞습니다. 4번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가 50% 가감 적용할 수 있고 5번 세부담사가 적용되고요.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 보시니까 이것도 좀 많이 틀렸는데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의 정답입니까 여러분? 4번 지문 봅니다.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요. 요약집 61페이지 참조고 재산세 납부할세 1천만 원인 경우에 최대 500만 원을 납부게 한 경우가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최소한 납기는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천만 원일 때는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자, 그래서 500만 원 맞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이네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인데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요약집 57페이지 참조인데 1번 집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주택, 고급 선박에 대해서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4%이다. X죠?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이거 몇 번 적어드린 게 이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중에도 문제풀이 동영모의고사에서 계속 적어드린 게 이거라고 했잖아요.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불악장용 토지든 고불악장 건축물이든 골프장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얘네들 몇 프로예요? 4%. 자, 고급 선박은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잖아요.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자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게 어떤 거라고요?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은 자 몇 프로요? 5%, 1,000분의 55%고.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왜 틀렸어요? 1번 질문은 고급 주택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선박도 틀렸네요.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요? 5%고. 아유, 답이 아니라고 아주 손사래를 치고 있었구만. 그죠? 예. 자, 고급 선박 5%, 고급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2번 질문 봅니다. 과밀옥 적원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에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최초 공장 신증설로부터 5년간 0.25%의 5배,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 아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얘기했는데, 항상 재산세는 과세 언제부터야? 과세 기준일로부터지. 최초 과세 기준일 요일이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 5배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밀옥 적용 내 공장 신증설 공장 건축물 재산세. 예? 그런 거지. 이거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중과한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합니다. 정확히 알아두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3번 질문 봅니다. 주택 별장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시군구별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별로 합상가액의 4단계 초과세율 적용돼요? 아니지.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각 소유자별 합상가액, 여기가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자, 재산세,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토지는 세율 구조가 재산세에서 토지는 세율이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지만 건축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지 누진세율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 이거지.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지 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일반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한다. X입니다. 건축물은 뭐다?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번도 틀렸고 4번 정답입니다. 자, 12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 여러분 12번 저 역시 배운 지 좀 돼가지고 또 까먹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럴까봐 또 이렇게 한 문제씩 또 집어넣잖아요. 자,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입니다. 12번 문제는 요약집 12에서 13페이지 참조고요. 다음은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납세금 성립시기 관한 설명 옳은 거였습니다. 소득세는 어느 때예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맞잖아요.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무리 꼬셔도 안 되고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맞잖아요. 사적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문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얘네들 어느 때입니까?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 똑같습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저를 보셔야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잖아요. 수시부가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연구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맞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옳습니다.
13번 문제 역시 20%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오, 그래도 뭐 주로 4번을 다 찍고 4번 다시 찍고 1번하고 3번 고르셨는데 정답을 1번하고 3번, 4번이 대부분이었고요. 4번을 그러니까 2번 고르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고 4번 고르신 분들은 그래도 좀 뭔가 아시는 분이고 4번 고르신 분은 잘하신 분이고요. 1번 답 맞춘 사람은 알고서 맞추신 분은 진짜 잘하신 분, 그 진짜 응용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2번이나 3번이나 5번을 고르신 분들은 좀 뭔가 뭔지 모르는 분인 거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과세기준 현재 주택 공시가액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주택의 2017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200만 원, 2018년도 재산세 산주택이 324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연도세액이 나왔으니까 무슨 문제라고 눈치를 채야 돼요? 세부담 상한선 적용하라는 문제인지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경우 갑이 2018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지방세법상 재산세 그랬습니다. 이거 주택입니다, 지금.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니까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입니까? 110%. 3억 초과 6억이자 6억까지 110%죠. 전년도세액의 110%를 못 넘게 해요.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100%는 200만 원, 200만 원에 10%는 20만 원. 그러니까 공시가 6억 주택의 전년도세액 200만 원에 110%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2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도에 300 얼마가 계산됐어도 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입니까? 200 얼마예요? 220만 원이잖아요. 22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이게 납부할 세액이에요. 근데 이거 주택이잖아요. 주택부는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 7월 달은 언제? 절반 110만 원은 이거 7월 달에 내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세액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절반 110만 원 9월 달에 내고.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1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됐고요. 이런 비슷한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주택부는 특히 이런 거 주의하셔야죠. 세부담 상한선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번 정답. 14번 문제 봅니다. 요약집 24페이지 참조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14번? 네? 오우, 잘 맞추셨는데 2번 정답이죠? 네,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구나, 그렇게 대부분. 1번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하는 경우에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주란 자는 주주 1인구와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50% 초과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 연대납세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고요. 2번 질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60% 취득한 과점주가 그 0% 됐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70%가 됐을 때 증가분 10%의 납세무가 있다. 여러분요, 요거 올해 2018년도 개정세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취득세, 우리 이거 문제. 자, 60%였다가 만약에 40% 주식을 취득했다가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과점주가 됐다. 이럴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과점주가 된 비율을 비교해서 증가가 있을 때 이 증가분, 자, 몇 프로요? 10%를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60에 70% 늘어난 10% 과세한다. 그죠? 근데 과점주였다 아니게 됐을 때 단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처럼 60%였었는데 자, 과점주 아니게 된 것이 전혀 전혀 단 한 주도 소유하지 않았다가 다시 과점주가 됐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과점주였을 때 비율과 다시 된 비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아니라 70%, 이거 처음으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가지고 70% 전체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했잖아요. 요거하고 였다가 안 했다 다시 되는 거 단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지, 단 한 주도 보유하지 않게 된 것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2018년도 개정세법이죠? 요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이거 70% 전체 과세합니다.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4번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간의 부담 부증은 아니고요. N은 그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가 있다고 그랬죠? 부동산을 보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부증일 때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도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중요했고 오래. 5번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제가 되며, 그렇죠?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재산세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제가 되며, 공동 상속이 드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재산세랑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요. 취득세는 대한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가 납세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니까요. 15번 문제는 잘 맞히셨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임시로 생활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1년제 1년 미만의 것은 뭐 한다고요? 비과세입니다. 얼마에서 못 쓸 거니까. 2번 요약집 62페이지 참조인데, 요약집 62페이지 참조인데, 이거 기출지문이죠, 여러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1년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받은 주택과 부속토지인 대지. 자, 건축물과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하고? 비과세. 근데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숴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대지는 과세예요. 주택은 비과세지만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건데 쭉 한번 계속 또 볼까요?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되는 국어. 저한테 배운 분들은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묘지 맨날 했거든요. 이거 랩하듯이 맞잖아요. 비과세고. 4번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유역 중 통제복용된 토지비과세인데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 과세고. 5번이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사도도 비과세인데 다만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1년에 제가 한두 번씩은 요 대지안의 공지 제외해서 대지안의 공지가 뭐냐? 김현식이 노래 불렀다.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러면서 1년에 한두 번씩 노래 불렀던 거예요.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 2번이 자 정답이었고요. 자, 16번 문제부터는 이제 또 잠시 쉬었다가 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